오늘 16일 예정된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 구도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각 후보 진영은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는 영광군수 재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에 이어 법적 조치까지 언급되는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이 커진 농민들이 집중호우와 겸열구 피해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겸열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 농가의 청년 인구가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5년간 농가 청소년 청년 인구는 2만 4천여 명이 줄어 농촌의 활력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16일 예정된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재선거는 지난 총선에서 연대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 채비를 마치고 당선 의지를 다졌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곡성군수 선거의 세 번째 도전장을 낸 민주당 조상래 후보는 세 차례나 지방의원을 지낸 경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전통적인 지지 기반 위에 그동안 차근차근 선거를 준비해온 경험을 더해 확실히 승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한 번의 군의원과 두 번의 도의원을 거치면서 지역민들과 많은 접촉을 해왔고 또 많은 대화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조 후보의 대항마로 부상한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는 이른바 월세살이를 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에 힘입어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곡성에는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역전극을 만들어내겠다고 자신했습니다. 모두가 다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확실한 변화를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러한 변화의 열망을 제가 잘 받아서 지역의 새로운 혁신의 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보수정당 후보로는 20여 년 만에 곡성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최봉희 후보는 힘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기업 활동을 하며 쌓은 인맥과 경험을 토대로 곡성의 새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집권 여당 후보인 제가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그리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무소속 이성노 후보는 곡성을 광주, 순천과 연계한 동부권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 등을 제시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복화권에다가 IT 융합단지와 신세계 현대 배우 물류단지를 유치해서 인구 유입 정책을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하고 역시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는 영광에서도 민주당 장세일, 혁신당 장현, 진보당 이석하, 무소속 오기원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곡성과 영광군수 재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중앙당 차원의 강력한 화력 지원 속에 13일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의 무소속 후보까지 4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영광군수 재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과 기록과 서울 아파트로 공방을 벌인 데 이어 법적 조치까지 이루어지는 등 정책 경쟁을 약속했던 민주당과 혁신당이 진흙탕 싸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영광군수 재선거를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호남 유권자의 선택권 확대와 야권 분열과 같은 정치적 공세를 넘어 후보를 향한 직접적인 네거티브 공격과 이에 대한 법적 조치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의 서울 아파트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서울 청담동에 고가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영광에는 집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군수 후보가 강남에는 수십억 아파트를 보유하면서도 정작 영광에는 자기 명의로 방 한 칸 구하지 않았는지 영광군수 후보로 나설 기본 자세도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영광 군민을 우롱하는 행태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20여 년 전 분양받아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고 영광에도 정당하게 임대 계약을 맺어 후보가 거주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민주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발언 당사자인 주철현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박빙으로 나오면서 선거 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날에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대표 등 지도부는 모두 영광으로 결집할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영광 재선거에서 패할 경우 후폭풍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책 대결보다는 당장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네거티브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곡성군수 후보 배우자의 돈선거 전력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웅두 곡성군수 후보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조상래 후보의 배우자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현금을 제공해 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 배우자와 선거법 위반 전력자들이 지금도 선거운동 자리에 나타난다며 후보자 사과와 관련자들의 선거운동 배제를 촉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 핵심 인사들의 비자금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연 집담회에서 김충립 전 특전사령부 보안반장은 신군부 세력이 불법적으로 쌓은 재산을 환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 노태우 씨의 비자금 환수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집중호우와 벼멸구 피해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폭염으로 인해 확산된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민들이 벼멸구로 피해를 본 벼를 쌓아놓고 불을 지릅니다. 트랙터와 트럭들은 전남 도청 앞 도로를 에워쌌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확산된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쌩쌩한 논이 싹도 그 다음날 가면 다 멸구 먹고 있습니다. 이 폭탄 돌리기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멸구에 대해서 여전히 책상에 앉아서 검토만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전남 지역에서 피해를 본 벼멸구 피해 면적은 19,000헥타르에 이릅니다. 고흥군이 2,700헥타르로 가장 많고 해남 2,600헥타르, 보성 2,000헥타르, 장흥 1,800헥타르도 피해를 받습니다. 벼멸구는 벼 줄기에 달라붙어 즙액을 빨아먹으며 벼를 말라 죽게 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 중순까지 폭염이 이어지며 번식 속도도 빨라져 피해가 커졌습니다. 김용록 전남도지사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벼멸구를 재해로 인정하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특히 쌀값이 11개월째 연속 하락하며 17만 4천 원대까지 폭락한 상황에서 이번 벼멸구 피해는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벼멸구로 연약해진 벼가 집중호우로 피해가 더욱 가중되었으므로 이러한 피해 지역을 포함하여 해남, 영암, 강진과 장흥 일부 지역 등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 쌀값 폭락에 벼멸구 확산까지 더해지며 농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설치 권한이 기존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넘어오면서 광산교육지원청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산을 민영배 국회의원과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교육지원청이 광산구와 서구, 남구 등 3개 지역 13만여 명의 학생을 담당해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해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산교육지원청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산교육청은 지난 1998년 전남 광산군이 광주시로 통합되면서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흡수, 통합됐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 출전한 광주FC가 어제 일본에서 열린 가와사키 프론탈레 팀과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광주FC는 전반 21분
아사니의 페널티킥 독점으로 선취점을 올렸으며 골키퍼 김경민의 활약으로 승리를 지켰습니다. 광주FC는 지난달 17일 광주홈 1차전에서 요코하마를 7대3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광주는 승점 6점으로 이스트조 1위에 올라섰으며 다음 경기는 오는 22일 말레이시아의 조우르 FC와 치릅니다. 제21회 충장축제가 충장발광, 다시 타오른 열정, 영원히 빛나는 우리를 주제로 막을 올렸습니다. 불과 빛을 소재로 한 다채로운 퍼레이드와 행사를 선보이는 충장축제는 16개국 32개 팀이 참여하는 제3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도 함께 진행합니다.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축제는 길거리 공연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풍부한 문화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남도 농가의 청소년 청년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농가 청소년 청년 인구는 2만 4천여 명, 청년 농업 경영자는 3천 명 가까이 줄면서 농촌의 활력이 사그라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농촌의 청소년 청년 인구가 5년 새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2018년 6만 5천여 명이던 전남 농가의 청소년 청년 인구는 2023년 4만 1천여 명으로 37%나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20세 미만 농촌 인구는 1만 명 가까이 줄어 40대 이하 연령대 중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 50대 이상 중장 노년층 인구의 감소폭은 같은 기간 1.54%에 불과해 농촌 노령화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농촌 활력 지표를 볼 수 있는 청년 농업 경영자 수도 감소했습니다. 2018년 8천여 명이던 청년 농업 경영자 수는 2023년 5천여 명으로 36.9%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중장 노년층 농업 경영자 수는 되레 2% 늘었습니다. 농업만으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데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문화 시설 등이 농촌에서 청년들이 사라지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일자리에 있는 게 이제 전원층이 오라는 양질의 일자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기인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촌으로 돌아오는 청년들에게 전기세와 유류비 등 보다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 안도걸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공공수사부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때 지지 호소 문자 5만 1,346건을 초과 발송한 뒤 선거운동원 10명에게 대가성 금품 2,554만 원을 제공한 안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안 의원의 사촌동생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12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안 의원이 경제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사촌동생으로부터 정치자금 4,300만 원을 불법으로 챙기고 선거구민 431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밤중 아파트 울타리와 고가 외제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40대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어젯밤 11시 55분쯤 광주 진월동의 한 아파트 옆 도로에서 아파트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40대 여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보였다며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교통조사계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목포와 인천 일대 이면도로와 골목에서 서행 중인 차량에 일부러 팔과 손목을 27차례나 부딪혀 보험금 2,300만 원을 가로챈 2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과거 쌍방폭행 사건으로 입건됐던 지인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반쯤 남구 돌고개역에서 40대 후반 남성을 계단에서 밀쳐 다치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30대 중반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된 남성을 우연히 마주치고선 사과를 요구하며 밀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월 광주 전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7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호남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의 9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6%, 전남은 1.7% 상승하며 지난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 물가 지수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광주는 1.3%, 전남은 1.5% 각각 상승했습니다.